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어쩐지 아침부터 바람이 선선해서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 같죠. 동네 공원에도 새벽부터 발걸음 바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 모습을 창밖으로 보면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아, 다들 건강하시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지곤 해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유난히 서둘러 나가시는 한 분이 있었어요. 털모자까지 챙겨 쓰고 아직 안 밝은 하늘 아래서 묵직하게 걷는 모습이 어쩐지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병원 진료실에 오셨고 저는 또 하나의 익숙한 패턴을 떠올리게 되었죠. 사람들은 종종 운동은 언제 해도 무조건 좋다고 믿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하는 운동은 성실하고 뭔가 더 건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건 젊을 때 얘기고 노년기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걸요. 밤새 잠든 몸은 천이 떨어지고 관절은 뻣뻣해집니다. 혈압은 아침에 가장 높고 심장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은 깜짝 놀라고 특히 허리와 무릎 같은 약한 부위는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쌓이고 결국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제게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박 어르신이 계십니다. 72세신데 정말로 운동에 진심이세요. 매일 새벽 5시 반 운동화 신고 언덕길 걷기를 45분 하신다 하더군요. 처음엔 상쾌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왼쪽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계단 오르기가 두렵다고 하십니다.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내 몸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경고를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노화가 아닙니다. 무리의 결과일 뿐입니다. 학술짐, 에이젠 에이징, 2022년 회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심혈관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준비 운동이 없는 조기 운동이 낙상 위험을 40%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아마 가슴이 콩닥콩닥해지실 겁니다. 혹시 나도 그러고 있던 건 아닐까? 괜찮습니다. 그 생각이 시작이라면 이미 몸은 바뀌기 시작한 거니까요. 우선 오늘 아침엔 바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조용한 음악 틀어두고 방 안에서 가볍게 팔, 다리, 허리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번 느끼세요. 딱 그 정도가 아침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운동은 오전 10시쯤으로 미뤄보세요. 그 시간엔 몸이 깨어나고 관절도 풀려 있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길게 펼쳐지듯 몸도 서서히 깨어나는 거죠. 운동은 무조건 일찍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반가워하는 시간에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어디에서 어떤 아침인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훨씬 특별해질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기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할 때만 그렇습니다.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들으며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하세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늘 그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진다는 김정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야, 하루라도 안 나가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더라니까요. 밖에 바람 맞고 오면 속이 다 시원해져요. 그 마음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나도 그 시원함을 알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 아침 어르신의 다리는 더 이상 그 걸음을 버텨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언덕길이었고 전날 비가 와서 살짝 미끄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보다 더 오래된 데 있었습니다. 바로 스트레칭 없이 걷기였습니다. 밤새 굳은 몸을 깨우지도 않고 무릎이 아직도 준비됐습니다. 자행 소리도 안 낸 채로 빠른 걸음으로 언덕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관절은 하나둘씩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The Journal of Geriatric Physical Therapy 에서는 60세 이후의 관절과 근육 회복 속도는 40대의 절반 이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갑자기 걷기 시작하는 건 마치 아직 시동도 걸지 않은 차를 고속도로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언덕길이나 오르막길은 생각보다 더 많은 무게를 무릎에 실어줍니다. 내 몸무게의 경사각도까지 더해지니 관절이 느끼는 부담은 실제 몸무게의 2, 3배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지도 몰라요. 그럼 도대체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지 마세요. 최소한 5분 정도 몸을 쭉쭉 펴고 발목을 돌리고
허리를 비틀어 주세요. 거울 앞에서 아이고 소리 한 번쯤은 내도 괜찮습니다. 몸이야 이제 움직일 준비하네. 저라고 느끼도록 말이에요. 둘째, 걸을 땐 처음 5분은 산책하듯 느릿느릿 걷는 걸 추천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을 땅에 부드럽게 디디며 호흡을 고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리듬감이 중요합니다. 음악을 틀어도 좋고 차라리 새소리를 듣는 것도 방법이에요.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처음부터 30분은 무조건 걸어야 해라는 강박은 버리세요. 10분도 괜찮고 5분 걸었다가 2분 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운동입니다. 넷째, 날씨가 너무 춥거나 바람이 강한 날엔 과감히 포기하세요. 무리해서 얻는 운동은 건강이 아니라 통증을 줍니다. 하루 건너뛴다고 해서 건강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유연함이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걷기 루틴을 살짝 바꿔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스트레칭부터 해봤어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겐 큰 힌트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주문에 걸려 살았어요. 하지만 그 주문 이제는 풀어야 할 시간입니다. 운동은 먼저 걷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먼저 나를 아는 자가 오래가는 싸움입니다. 텔레비전 앞 거실 한가운데 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운동하신다는 박정옥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나이는 75세, 목소리는 청명하고 두 눈엔 결의가 살아 있었어요. 스쿼트요. 그거 하루에 50번씩 해요. 허벅지는 탄탄해지고 무릎도 덜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그 동작, 혹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는 않으세요? 그게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앉았다가 확 일어나는 거죠, 뭐. 이 대화는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들은 운동을 그냥 반복합니다. 스쿼트, 쪼그려 앉기, 벽에 기대 앉기.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동작들 중 상당수가 젊은 사람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쪼그려 앉기 동작은 무릎 연골에 강한 압박을 줍니다. 특히 무릎이 발끝을 넘는 순간 관절 안쪽의 연골은 자신의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힘을 견뎌야 해요. 젊을 땐 괜찮습니다. 연골도 유연하고 근육도 받쳐주니까요. 하지만 60대 이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Clinical Orthopedics and Related Research라는 학술지에서는 반복적인 무릎 굴곡 자세가 골관 절염의 진행을 가속화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연골 간 마찰을 증가시키며 반복 시엔 연골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힘들긴 해도 참고 해야 운동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연골의 소리 없는 비명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되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주세요. 첫째,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세요. 둘째, 앉을 땐 천천히, 일어날 땐 발로 밀지 말고 엉덩이 근육을 써보세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밀면서 일어나는 느낌이면 아주 좋습니다. 셋째,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거나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날은 쉬세요. 참고 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무릎에 대한 방치일 뿐입니다. 이 운동법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동작입니다. 특히 의자를 활용한 운동은 자세 교정에도 좋고 낙상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그날 박 어르신도 이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앉았다 일어나기. 오히려 이게 더 힘은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릎이 덜 아프고 몸이 개운해요. 바로 그겁니다. 힘든 건 괜찮아요. 통증이 없어야 운동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계실 겁니다. TV 보면서 쪼그려 앉기 운동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딱 하루만 바꿔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무릎에 힘이 덜 가는 느낌. 한 번만 느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은 쪼그려 앉기 말고 의자 운동으로 해봤어요. 그 문장이 누군가의 무릎을 지켜주는 작은 기적이 됩니다. 운동은 고통의 증명이 아니라 회복의 확인입니다. 산은 조용했고 새소리는 가끔씩 머리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조영남 어르신은 토요일마다 산에 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아.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이 땀으로 다 빠지는 기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등산은 오랫동안 가장 건강한 운동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반대의 현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오르막길에서의 무리한 등산은 노년기의 심장과 폐에 극심한 부담을 주는 위험한 활동입니다.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에 실린 2021년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급성 심장 스트레스 반응 중 37%가
경사도 높은 구간에서의 등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 숨이 차는 순간이 오면 그건 운동 효과가 아니라 심장 경고일 수 있습니다. 조용남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죠. 그날따라 숨이 조금 더 가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정상까지는 가야 했기에 참고 올라가셨고 결국 산 중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분의 멜칸두구 신고 덕분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죠. 진단은 협심증 진행?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럼 산에도 못 가나? 임하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산은 여전히 좋은 장소입니다. 난 어떻게 오르느냐가 전부입니다. 첫째, 절대 혼자 등산하지 마세요. 혼자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핸드폰과 응급 연락 수단도 꼭 챙기시고요. 둘째, 가파른 오르막보다 완만한 둘레길을 선택하세요. 높이가 높을수록 운동 효과가 좋다는 말은 적어도 노년기에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셋째, 20, 30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쉬어주세요. 앉아서 숨을 고르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그 5분이 심장을 몇 년 더 쓰게 해줍니다. 넷째, 내려오는 길에 특히 조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쉬워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하산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등산 스틱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스틱을 들고 다니는 걸 허세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스틱은 관절을 보호해주는 지팡이이자 당신의 몸에 쉴 틈을 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스틱을 짚으면서 내려오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30-40%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날 조영남 어르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무리 안 해요. 사는 옆길로 천천히 친구랑 같이 걸어요. 오히려 이야기 나누면서 걷는 게 더 좋아졌어요. 이 얼마나 고맙고 건강한 변화인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땀이 쫙 나고 숨이 가빠야 운동한 기분이 든다고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게 내 몸이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한 발짝 느리게, 한 숨 더 여유롭게, 건강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길을 얼마나 안전하게 오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산하신 분 계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은 둘레길로 걸었어요. 스틱도 챙겼고요. 그 문장이 또 하나의 산을 누군가에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80세 이봉자 어르신은 손에 늘 생수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반짝이는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나 요즘 팔 운동 하루도 안 빼먹어요. 양팔에 생수병 들고 위로 번쩍, 번쩍 힘이 나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미소가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붙은 냉찜질 패치가 자꾸 신경 쓰였죠. 몇 번을 돌려 물어보니 결국 털어놓으셨습니다. 팔이 좀 욱신거리긴 했어요. 그래도 참고 해야 운동이 되니까요. 이 얼마나 익숙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통증을 참고 이겨내야 운동이 된다는 이상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통증은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특히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부위입니다. 회전근가이라는 인대 덩어리들이 서로 꼬여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조직들은 말라붙고 약해지며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Orthopedic Journals of Sports Medicine에서는 60세 이상 회전근가의 손상자의 65%가 반복적인 팔들기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은 위험하다고요. 이봉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생수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흔들다 어느 날 팔이 안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진단명은 회전근가의 부분 파열. 이건 단순히 쉬면 낫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죠. 게다가 노년기엔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팔 운동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다만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첫째,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은 피하세요.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 위치가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 구간입니다. 둘째, 생수병 대신 맨손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무게보다 중요한 건 움직임의 질입니다. 천천히, 작게,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노년기 운동의 핵심이죠. 셋째, 팔을 원처럼 돌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팔을 벌린 상태에서 작은 원을 천천히 그리는 겁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각 10번씩만 해도 어깨가 개운해집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여도 어깨 깊숙이 있는 근육을 자극하면서도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바람개비에 기름을 칠해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넷째, 통증이 있다면 그날은 쉬는 날로 정해주세요. 운동은 멈춘다고 퇴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봉자 어르신도 요즘은 그 동작으로 바꾸셨어요. 이제는 팔을 살살 돌리기만 해도 어깨가 시원해요. 꼭 운동기구 안 써도 되네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고, 동시에 또 한 명의 몸이 자기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생수병 들고 팔을 휘두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만큼은 딱 3일만 부드럽게 팔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젠 돌리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운동은요,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는 겁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진짜 건강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만보는 채워야지. 그 말이 문득 들렸을 때 저는 고양시에서 진료받으러 오신 문정길 어르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계셨어요. 딸이 선물로 사줬다고 하셨죠. 시계가 매일 말해줘요. 오늘 몇 걸음 남았는지. 그거 채우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맞습니다. 뭔가를 달성했다는 그 성취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몸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야 합니다. 몇 달 전부터 발뒤꿈치가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허리에도 지찌릿한 통증이 왔다는 말에 검사를 해보니 족저근막염과 요초 압박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무조건 오래 걷기라는 목표가 몸의 상태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루 만보 걷기라는 말은 통계적 평균일 뿐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활동량 가이드라인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하루 20-30분의 가벼운 걷기나 활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며 일정 시간 이상의 보행은 발바닥과 허리에 과부하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걷기 전 준비나 걷기 후 스트레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반복적인 충격이 누적되고 약해진 부위부터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걷는 것이 진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첫째, 만보라는 숫자 목표는 잊어버리세요. 오늘은 2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20분 속에는 벤치에 앉아 숨 고르는 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니까요. 둘째, 신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슬리퍼나 낡은 운동화를 신으시는데 그건 발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발볼이 넓고 쿠션감이 풍부하며 뒤꿈치가 말랑한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걷기 전에는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스트레칭하고 허리를 쭉 펴는 동작을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동작만으로도 관절 부상의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정길 어르신은 지금도 걷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계를 보며 걸음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끔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고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시간을 운동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죠. 이젠 무릎이 덜 아파요. 시계 말고 내 본 말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만보를 채우지 못하면 찝찝한 느낌이 드시나요? 혹은 조금 시큰거리지만 이만큼은 걸어야지 하며 참고 계시진 않으세요? 오늘은 한 걸음만 줄여보세요. 기록이 아닌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오늘은 만보 말고 20분만 걸었어요. 이 말 한 줄이 누군가의 허리를, 발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운동은요, 내 몸이 기뻐하는 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가끔 봅니다. 시니어 홈트 60분으로 어깨 바로 펴기, 하루 5분, 무릎 통증 싹 사라지는 운동, 썸네일은 환하게 웃는 젊은 강사, 찰랑찰랑 머리카락, 또랑또랑한 목소리,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이봉자 어르신도 그랬어요. 유튜브 영상 보고 양팔에 생수병 들고 머리 위로 흔들기 30번씩. 영상 속 사람도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고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나서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쑤시고 무거운 것 하나도 못 들겠다고 하셨어요. 진단명은 회전근개염이었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근육의 염증, 반복된 팔 동작이 만든 결과였죠. 이건 단지 이봉자 어르신 한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튜브 운동 영상 중 상당수는 젊은 층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동작이 우리 어르신들에겐 무리한 동작일 수 있어요. 가령 플랭크, 버피 테스트, 점핑 잭, 스쿼트 점프. 이런 동작들은 관절의 가동 범위와 근육 회복 속도가 느린 60대 이상에게 매우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영상은 이것만 하면 무릎 좋아집니다. 어깨 안 굽습니다 하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상 제목에 시니어 전용, 무릎 약한 분 추천, 천천히 하는 운동 같은 키워드가 있는 영상만 고르세요.
이건 필터링의 기본입니다. 둘째, 영상을 보기 전에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그 동작이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호흡은 무리 없는지, 속도는 괜찮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따라하다가 몸에 불편함이나 미묘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조금은 아프지만 참고 해야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통증은 몸의 정직한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무시하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넷째, 운동이 끝난 뒤에도 뭔가 몸이 묘하게 피곤하고 쑤신다면 그건 내 몸이 아직 그 동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과감히 그 영상은 내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하세요. 이봉자 어르신은 지금은 시니어 전용 운동만 따라하세요. 팔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는 가슴 높이까지만 올립니다. 이제는 무리 없이 해도 시원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불과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튜브 보고 따라하다가 어깨가 쑤시거나 무릎이 욱신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영상보다 내 몸의 느낌을 먼저 믿어주세요. 내 몸이 하는 말이 화면 속 트레이너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정말 괜찮았던 시니어 운동 영상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은 좋더라고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겐 큰 지도 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운동을 한 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땀도 나고 어깨가 개운하고 몸이 뭔가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분이 점점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이상해요. 내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더 해둘게요. 오늘 빠지면 다 망가질 것 같아서 80세 정수 어르신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포항 북구 아파트에 사시는 그는 매일 계단을 20층씩 오르내리셨어요.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넘게 그 생활을 유지하셨다 하더군요. 처음엔 숨도 차고 다리도 후들거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피곤한 날이 쌓이고 얼굴빛은 누렇게 변하고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훈련 증후군이었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 심장, 근육, 면역력 올 다운돼 있었습니다.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에 따르면 고령자의 회복 속도는 청년층보다 3배 이상 느립니다. 하루 운동, 하루 휴식, 혹은 3일 운동, 이틀 휴식이 가장 이상적인 주기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은 매일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픈데도 그냥 참고 운동을 하죠. 그렇게 쌓인 무리가 결국엔 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운동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하루 안 쉬면 근육이 빠진다는 건 헛소문이에요. 쉬는 날이 오히려 회복을 돕고 근육 성장을 유도합니다. 둘째, 휴식일도 내 몸을 위한 운동의 일부로 생각하세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좋습니다. 창밖 구름 바라보며 숨 한 번 길게 쉬는 것도 운동의 연장이죠. 셋째, 운동을 쉬는 날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야. 잘 쉬고 내일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지. 이런 자기 확신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정수 어르신도 지금은 계단 운동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셨어요. 나머지 날은 평지 걷기, 집에서 스트레칭 혹은 가만히 쉬는 날로 정하셨죠. 이제는 몸이 더 가볍고 덜 피곤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동을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한가요? 오늘이 운동 안 하는 날이면 그냥 쉬세요. 쉬는 것도 운동이다라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은 잘 쉬었습니다. 덕분에 마음도 가볍네요. 그 말 한 줄이 운동에 지쳐있던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운동은 나를 몰아쓰는 숙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웃으며 오래 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오래 가야 하니까요. 정말 가끔씩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운동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앞에서 무릎을 부여잡고 어깨를 움켜쥐고 허리를 굽힌 채 들어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저절로 속으로 탄식이 나옵니다. 또 어디가 고장 났을까? 이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운동했더니 아파졌어요. 하지만 운동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운동을 얻어맞듯 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운동은 무조건 힘들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힘들어야 운동이 되는 것 같고 땀 흘려야만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젊은 시절엔 동기부여가 되지만 노년기엔 병원 예약표로 바뀝니다. 진짜 운동은 내 몸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체가 이전보다 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관절의 마모 속도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을 무리하게 지속할 경우 상처가 남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잘못된 의지의 부작용이라고 말하곤 해요. 몸이 지치고 근육이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을 반복하면 회복되지 않은 근육 위에 또다시 미세 손상이 더해집니다. 결국 이는 만성염증, 통증, 힘 빠짐,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The Lancet에 실린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과도한 운동, 빈도는 면역 기능 저하, 골밀도 손실과 연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과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첫째, 운동은 기분 좋은 피곤함까지만, 운동 후 개운하다 싶으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무겁고 묘하게 쑤시거나 식욕이 떨어진다면 실패예요. 둘째, 운동량보다 중요한 건 감각입니다. 얼마를 했느냐보다 오늘 내 몸이 어떤가가 핵심이에요. 10분을 하더라도 가볍게, 부드럽게, 고요하게. 셋째, 매일 같은 부위를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은 다리, 내일은 팔, 그 다음 날은 허리 이렇게 순환하면 좋습니다. 근육도 휴식이 있어야 잘합니다. 넷째, 운동이 끝난 뒤엔 꼭 나를 쓰다듬는 시간을 주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아로마 향을 맡거나 잠시 눈을 감고 누워보세요. 운동 후 회복이 진짜 운동입니다. 운동은 습관이지만 중독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그 어떤 명분도 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해야지. 운동 안 하면 죄 짓는 기분이야.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쉰다. 내 몸을 믿는다. 그 믿음 하나로 내일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운동 대신 나를 돌보는 날이에요. 그 고백이 누군가에겐 깊은 숨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오래 하려고 하는 거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느리게 가보죠.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요.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욕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사실 나는 쉬는 게 불편해요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불편함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성실함은 쉬지 않는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무언가를 멈추면 게으른 거고 쉼은 죄책감과 함께 오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이 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회복력이거든요. 내 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 진짜 건강합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에서는 노년기의 건강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적절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감을 꼽았습니다. 운동 빈도보다 회복 리듬이 수명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무작정 누워 있는 게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좋은 휴식이란 의미 있는 정지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칭은 쉼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라디오 듣는 것도 회복입니다. 창밖 나무가 흔들리는 걸 멍하니 보는 것도 몸에게는 깊은 숨이 됩니다. 그 쉼은 내 몸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정수 어르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쉬는 날이 더 기다려져요. 그날은 내가 내 몸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날이에요. 어떤 날은 운동을 하지 않는 대신 좋은 음악을 듣고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라고 속삭여 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풀리면 몸도 덜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운동 안 했다는 이유로 괜히 찝찝하거나 불안한 마음 드시나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쉼의 날이다. 나는 쉬는 것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은 잘 쉬어봤습니다. 몸이 오히려 가벼워요. 이 작은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겐 회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운동이라는 단어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은 선택이고 쉼은 권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쉬는 날에도 나는 여전히 건강을 향해 걷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운동하면 살이 빠지니까 무조건 좋아요. 이 말을 처음 하신 분 어디 계실까요? 그분께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겐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면 체중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근육량까지 줄이는 방식이라면 그건 건강이 아니라 체력 손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다이어트성 운동, 무리한 유산소 위주의 움직임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을 먼저 깎아먹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무게가 줄었으니까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체중계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었는지, 물이 빠졌는지, 염증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건지, 그건 스스로 느끼는 감각과 자세, 체력으로 판단해야 해요. 제가 진료하는 어르신 중 한 분은 걷기 운동을 2시간씩 하며 살을 뺐습니다. 딸이 보기 좋다 해서 계속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을 못 올라가고 허벅지에 힘이 빠지고 식탁에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어졌죠. 검사 결과는 근감소증 진행, 지방은 줄었지만 근육도 함께 줄어든 겁니다. 조널 업 제리아트릭 메디신에 따르면 노령이 체중 감량은 무조건적 감량이 아니라 근육 유지 중심의 체중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운동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첫째, 운동은 살 빼는 수단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내 몸을 지탱하는 다리와 허리, 복부에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손을 짚고 다리 뒤로 들어 올리기, 맨손으로 가슴을 눌러주는 동작 같은 저강도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체중계보다 더 믿어야 할 건 거울 속 내 자세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굽었는지, 걸을 때 다리가 흔들리는지, 허리가 편하게 펴지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넷째, 운동 후 피곤함이 오히려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면 그건 조절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운동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시험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째, 오늘 내 몸이 살짝 무겁다고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건 내가 오늘 하루 잘 쉬었고 잘 먹었고 몸이 충분히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살 빼야 돼요라는 말보다 힘을 키워야 돼요가 더 건강한 문장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체중이 늘었다고 걱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은 근육을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날씬함 대신 탄탄함을 선택하게 하는 용기가 됩니다. 팔자걸음이요. 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깨 좀 굽은 건 원래 체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그런 것들이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자세는 평생 따라다니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습관은 고착화되고 결국엔 통증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걸을 때의 자세는 노년기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팔자걸음, 앞으로 쏠린 상체, 움츠린 어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반복되면 무릎과 발목의 정렬이 흐트러지고 허리 통증과 목 결림까지 연결되죠.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Journal 이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보행 패턴에서 어깨 자세와 발각도는 낙상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무리하게 당기거나 억지로 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해요. 첫째,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뒤통수 어깨 엉덩이, 뒤꿈치가 벽에 닿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기본 정렬만 매일 1분씩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둘째, 팔을 앞뒤로 흔들며 걷는 연습을 하세요. 단, 팔꿈치를 너무 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흔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어깨가 말리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셋째, 걸을 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디뎌보세요. 팔자걸음을 교정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깥쪽으로 벌어진 발끝은 관절을 점점 비틀게 만드니까요. 넷째, 하루에 한 번은 발바닥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발바닥을 깔고 앉아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거나 벽을 이용해 종아리와 발바닥을 함께 늘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거울을 마주하고 서서 내 어깨가 같은 높이인지 확인하세요. 한쪽이 내려갔다면 지금부터는 가방도 양쪽으로 바꿔 매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아는 김명자 어르신은 늘 한쪽 어깨에만 가방을 매셨다고 합니다. 그게 수십 년간 이어져 결국 왼쪽 어깨 관절이 안에서 틀어졌죠. 지금은 꾸준한 교정 운동을 하면서 이젠 양손을 번갈아 써요. 덜 피곤해요. 하십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은 통증의 시작점이고 작은 변화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팔자걸음이나 굽은 어깨, 비틀어진 골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거울 앞에서 정렬 체크부터 해보세요. 벽에 딱 붙어 한번 서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벽에 등을 대고 1분 서 있었어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구부정한 어깨를 펴줄지 모릅니다. 몸은 자꾸 같은 방향으로 쓰면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걸 바로 잡으려면 의식이 필요하고 그 의식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운동은 아무 데서나 해도 되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거실에서 아니면 방에서라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바닥 운동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거나 다리를 쭉 뻗은 채 앞으로 숙이거나 배에 힘을 줘 허리를 굽히는 동작, 이 모든 것들이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겐 관절에 직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한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매트를 펴고 유튜브에서 본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바닥에 엎드려 허리를 젖히고 플랭크를 시도하기도 하셨죠. 젊은이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찡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허리 디스크가 돌출되며 다리에 저림이 생겼고 결국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스파인 헬스 저널 이 한 연구에서는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고강도 운동은 노령이 디스크에 두세 방삽 이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마다임했습니다. 특히 엎드려 상체를 들어 올리는 코브라 자세나 무릎 꿇고 하는 체중 지지 동작은 관절 구조가 약해진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바닥 대신 높이 있는 안정된 공간을 선택하세요. 침대 위나 요가 쿠션 혹은 두툼한 매트 위에서 무릎과 관절을 보호하면서 동작을 하세요. 둘째, 바닥에서 무릎을 꿇는 동작은 생략하고 의자에 앉아 동작을 변형하세요. 예를 들면 엉덩이 들어 올리기 대신 앉은 채로 복부에 힘을 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셋째, 동작은 반드시 천천히 빠른 반복보다 정확한 자세로 3번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넷째, 운동 전후로는 허리에 손을 얹고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며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요추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이한규 어르신은 지금 의자 위에서 팔 돌리기, 가슴 앞에서 무릎 당기기, 거울 보며 호흡 맞추는 운동을 하세요. 이젠 매트 안 펴요. 침대에서, 의자에서만 해도 운동 충분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바닥에서 운동하고 계시나요? 무릎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찌릿하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춰주세요. 그리고 자세를 바꿔보세요. 오늘은 바닥 대신 의자에서 했어요.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무릎을, 누군가의 허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걷는 길은 조금씩 달라야 합니다. 내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바로 최고의 운동 장소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움직이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뻐근하네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정작 그 전날까지도 열심히 운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운동하면 통증이 줄어들 거라 믿고 참고 또 참고 결국 통증이 더 심해져 병원에 오시곤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회복 없는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결국 몸에 자극을 주는 일입니다.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주고 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없으면 손상은 그냥 쌓인 피로가 됩니다. 결국은 염증으로 바뀌고 그 염증은 통증이 되어 신호를 보내는 거죠. Journal of Orthopedic and Sports Physical Therapy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의 만성 근육통 중 58%가 충분한 회복 없이 반복된 활동에서 유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동도 하고 그만큼 잘 쉬는 것도 같이 해야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휴식이 좋을까요? 첫째, 하루에 20분 이상 무조건 다리를 올리고 누워보세요. 의자에 다리를 올려도 좋고 침대에서 무릎을 굽힌 채 눕는 것도 좋아요. 그 자세는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둘째, 온찜질과 같은 따뜻한 자극은 근육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든 팩을 수건에 싸서 허리나 어깨에 얹어 보세요. 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셋째, 마음을 쉬게 해야 몸도 쉬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니면 향초 하나 피워놓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넷째, 무언가를 억지로 하지 않는 시간을 하루 1시간 이상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거나 손으로 뭔가 만지작거려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몸과 마음의 회복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절대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쉼은 나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일 더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혹시 오늘도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너에게 휴가를 준다. 잘 쉬어. 고마워. 그리고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은 허리를 위해 다리를 올려 쉬었어요. 그 문장이
누군가의 뻐근함을 덜어주는 진통제일 수 있습니다. 회복 없는 운동은 발전이 아니라 파손입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밤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쑤시지? 운동했는데 더 피곤하네? 이런 말들이 어느새 입가를 맴돌죠. 운동을 했는데 몸이 더 힘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더 조급하다면 우리는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균형의 예술입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고 팔을 수십 번 흔들고 계단을 올라 20층을 넘더라도 몸이 그만하자고 말할 때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몸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꿔야 할 건 무엇일까요? 사실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뛰쳐나가는 걸 멈추고 따뜻한 물 한 잔에 손을 얹는 것부터 TV 보며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꾸는 것, 숨이 턱 막히는 등산 대신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함께 보는 산책길로 방향을 돌리는 것, 머리 위로 팔을 번쩍 드는 대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동작으로 어깨를 달래는 것, 만보 목표 대신 내 몸의 말에 귀 기울이는 20분의 산책, 유튜브 영상 따라 하다 아프기 전에 내 나이와 내 속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습관, 그리고 운동을 쉬는 날엔 오히려 몸이 고마워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허락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내 몸과 얼마나 잘 지냈는가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마주한 어르신들 중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은요,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을 들여다보고 그 말을 믿고 조금 더 느리게 살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몸에 손을 얹어 보세요. 심장이 뛰는 소리, 허벅지의 온기, 어깨에 남아있는 하루의 피로, 그 모든 걸 느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내일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돼.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몸과 대화하기로 했어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자주, 강하게 해야 건강해진다는 믿음은 60대 이후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오랜 오해를 풀어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침에 곧바로 하는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밤새 굳은 몸은 부드럽게 풀어야 하며 준비 운동 없는 새벽 걷기는 무릎과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잘못된 자세로 하는 스쿼트나 쪼그려 앉기는 무릎 연골을 빠르게 마모시킵니다. 대신 의자에서의 천천한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등산은 숨이 찰수록 위험해지고 하산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도 큽니다. 넷째,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은 어깨인대를 손상시킬 수 있어 가슴 높이에서 작은 원을 그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섯째, 만보, 걷기보다 내 몸의 감각에 맞춰 하루 20분 천천히 쉬어가는 걷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유튜브 운동 영상은 젊은이 기준이 많아 무리한 동작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시니어 전용 영상을 선택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일곱째, 운동 중독에서 벗어나 쉬는 날을 회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진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운동은 몸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그 조용한 신에 귀 기울여 보세요.